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양윤경, 박진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정치권의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는 눈물 섞인 외침이 국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협상 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 사과해야 됩니다. 꼭 사과 받을 겁니다. 당신들한테 무릎 꿇을까지 꿇은 우리예요. 사과해 주세요.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어린이 안전 관련된 법안들은 산적해 있는데 국회를 못 연답니다. 오히려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개탄하고 답답해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협상의 도구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협상의 도구로, 볼모로 사용한다는 건 참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새로 내놨는데요.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받던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개선하고 그리고 정시를 확대해서 교육 입시를 공정화하겠다 이런 개혁안이 나왔는데 과연 교육 특권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이에 발맞춰서 또 다른 사교육을 개발해내고 계속해서 이 교육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좋은 방안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양윤경, 박진준 기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면서요? 해마다 서울대 합격자만 5, 60명을 배출하는 학교인데요. 자율형 살고 바로 하나고등학교 얘기입니다. 2010년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설립된 하나고는 MB 귀족 학교라는 그 별칭이 붙을 정도로 처음부터 특혜 시비가 일었어요. 그리고 은평 뉴타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만들던 뉴타운의 핵심 부지에 이 학교가 자리 잡은 것도 있고요. 네, 개교하자마자 고등학교계 하버드라고 불리면서 특별한 교육 커리큘럼을 자랑했는데요. 전교 1, 2등을 다툰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들어가긴 어려워도 일단 들어만 가면요. 서너 명 중 한 명은 서울대에 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학교 입시 관련 서류를 스트레이트가 입수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학년 2학기 하나고등학교 편입시험 일반 전형엔 전국의 우수한 학생 20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거쳐 합격한 건 김모양 단 한 명이었습니다. 김양의 최종 점수표입니다. 총점 96.3점으로 1등입니다. 이 채점표는 평가자들이 손으로 매긴 점수를 컴퓨터 문서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일반 전형 지원 학생들의 1, 2차 채점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 평가자들이 손으로 직접 적은 점수가 기록돼 있습니다. 김양의 점수표를 보니 면접관 한 명은 12점, 또 한 명은 14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앞에서 본 최종 점수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 2차 면접에서 면접관 2명이 각각 15점과 14점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손으로 쓴 면접 점수와 컴퓨터에 입력된 점수가 서로 다른 겁니다. 합계 29점, 면접관이 현장에서 매긴 것보다 최종 점수표상 면접 점수가 3점이 더 높은 상황. 면접 점수표는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손으로 현장에서 적은 점수가 무슨 이유에선지 나중에 컴퓨터로 입력했던 파일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쓰시면 바로 이렇게 기입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걸 반영을 하게 되나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그 넘겨요. 이 평가표를 평가자가 갖고 수기로 쓰던 거를 넘기면 거기서 그냥 보고 일일이 엑셀 자료에 입력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채점 점수는 수기로 기입하셨고 심사 현황은 그냥 엑셀로 컴퓨터로 기입하시는 거예요? 1차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당연하죠. 면접의 전 단계인 1차 서류 전형에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 지원자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받은 내신 성적들을 토대로 평가자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유일한 합격자였던 김양은 내신 점수에서 50점 만점에 1점 모자란 49점을 받았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3명 가운데 또 다른 학생과 함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46점으로 3점이나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면접시험 채점표에는 내신 점수에 대해 이와는 좀 다른 평가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학문 역량에 대한 면접관들의 평가입니다. 내신에서 분명 최고점을 받았던 김양인데 면접관의 평가는 내신 활동 무난함이었고 A, B, C, D, E 가운데 B등급을 받았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3명 가운데 내신 최저점을 받은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학생은 내신 위주지만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신이 매우 우수하다는 학생이 46점을 받을 때 내신이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양은 49점을 받은 겁니다. 편입에 합격한 김양이 훗날 하나고를 졸업하며 쓴 수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기를 망치고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편입 면접을 기다리던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우리 애는 내신 1.0에 600명 중에 1등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내신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양 스스로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하나고 편입시험 채점표에선 내신 점수가 전체 지원자 가운데 1등이었습니다. 반면 서류 전형을 통과한 3명 가운데 내신 점수를 제일 낮게 받았던 학생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면접을 보고 온 직후 그 학생이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왜 여기 하나고에 편입을 하려고 하니? 이걸 물었대요. 김양의 합격과 동시에 가족관계에 대한 소문이 학교 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편입생이 들어왔는데 그 이력 방송가의 자제분이다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언론사에 관련된 가족이다 이렇게. 김양은 바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김양의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은 이 편입생을 잘 좀 챙겨달란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걔를 불러서 한번 뭐 이렇게 문제집도 좀 주고 칭찬을 좀 해주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시길래 근데 걔가 도대체 누군데 국장님이 그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한동 총리의 외손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한동 총리 외손녀요? 그랬더니 그 동아일보 사장 딸 그러길래 아 그렇구나 했.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면접 평가 점수 배점 구간을 변경했는데도 기존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것일 뿐 허위로 컴퓨터 입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 그로 인해 당락에도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편입생 선발 과정의 의혹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1학년 1학기 편입시험 최종 점수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딱 한 명의 학생에게 1점의 점수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1차 서류 심사 성적이 꼴찌. 2차 면접 점수를 합해도 합격이 어려웠지만 자신에게만 주어진 1점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평균은 제일 낮아요. 네. 그런데 1점을 주니까 졸지거든요. 치열한 입시에서 1점을 줬으면 얘가 붙는 거, 안 줬으면 내가 붙는 건데 도대체 쟤는 무슨 근거로 1점을 받았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2학기 편입시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전형 과정이 끝나고 딱 한 명에게만 1점을 더 줬는데 이 학생도 1차 서류 심사 성적이 가장 낮았습니다. 면접 점수를 더해도 불합격이었지만 소수점을 다투는 경쟁에서 이 학생만 1점을 더 받았고 합격했습니다. 전형 절차엔 1차 서류, 2차 면접 시험만 소개됐지만 지원자들이 모르는 3차 시험이 또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대대적인 감사에도 이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더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관심을 갖고 보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전형 절차라는 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입학 이전에 정표된 전형 절차에 의해서 합격생을 당연히 선발을 하고 뽑아야 되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이상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동아일보 사장이고 그 외할아버지가 이한동 전 총리라는 이 학생.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훨씬 지났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학생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 돼서 붙은 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전형 자료 다 본 게 아니니까요. 정말 1등이어서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이상하니까 이상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다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네. 특히 유력 언론사 사장 자녀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이거 뭔가 좀 이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딸, 동아일보 사장 딸 말고도 말씀드렸던 그 다른 시기에 편입한 두 학생도 이상하긴 정말 이상합니다. 1, 2차 전형이 끝났는데 무슨 기준으로 줬는지 알지도 못할 1점이 더 붙거든요. 예. 그 학생들은 혹시 부모님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교육청의 감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수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고에서 일어난 입시 부정 의혹의 규모가 훨씬 더 컸다는 데 있습니다. 2013학년도 하나고 지원자들의 1단계 서류 전형 채점표입니다. 일반 전형 1단계 서류 합격자들의 총점이 66.90으로 모두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명이 수시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아요. 수시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할 수가 있느냐. 의문의 여지가 있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1단계 서류 전형은 중학교 교과 성적의 비교과 부분인 수상 경력, 동아리 등의 활동,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점수를 매깁니다. 여기에다 교감과 교사들로 구성된 전형위원회가 주는 점수까지 더해지면 서류 전형의 총점이 정해집니다. 채점표를 한참 들여다보던 입시 전문가. 점수를 보면 뭐 과도한 추측인지 모르겠으나 66.90을 맞추기 위해서 점수를 부여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합격 커트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맞춤식으로 점수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전형위원회의 가산점. 학생마다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각기 다른데 전형위를 거치면서 66.90 똑같은 점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두 개,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서류를 더하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점수가 똑같으면 참 신기한 일이죠. 2단계 면접 전형 점수가 포함된 채점표. 면접에 이어 그 다음 절차인 면접 전형위원회의 채점 역시 수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깎은 겁니다. 10점 받은 애를 깎아서 5.75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상식적으로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면접 점수에서 4점, 4.25점을 깐 근거가 뭔가. 어떤 학생들은 0.02부터 4.25까지 점수를 깎고 누구에겐 점수를 더 주는 방식. 일관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면접 점수가 전형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왜 깎았는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깎았고요. 얘네들도 더 했어요. 더한 애들은 또 다 붙고. 이건 의아한 거죠. 면접 전형위원회가 뭔지 모를 이유로 더하고 뺀 점수는 최종 당락과 직결됐습니다. 일반 전형에 지원한 여학생 김모양은 서류 전형위의 가산점 0.95점을 받아 총점 66.90으로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김양은 2단계 면접 전형위에서도 0.45의 가산점을 또 받습니다. 총점 81.68, 하나고에 최종 합격합니다. 같은 일반 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여학생과 비교해봤습니다. 떨어진 여학생의 총점은 81.6,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겨우 0.08점. 만약 면접 전형위원회에 가산점이 없었다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합격권에 있던 여학생들이 가산점을 받고 합격생으로 둔갑이 됐단 말이죠. 최종 합격자의 총점을 일일이 따져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 가운데 총점 81.6을 받고 낙방한 학생은 5명, 모두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붙은 학생 6명은 모두 남학생들. 이들은 모두 80.23점으로 최종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성적 외에도 성별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었던 셈입니다. 엑셀로 순위를 조작을 한 거죠. 그냥 뭐 학교에서 남녀 성비 맞춰야 된다고 하니 그냥 이런 절차로 해서 항상 이게 성비를 조절해야 되나 보다 하고. 교육청 감사 결과 이런 식으로 2011년부터 3년간 90여 명의 성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30명 가까이 저희가 3년치를 이렇게 못 봤지만 안 본 부분도 3년 동안 그랬다면 그 전해에도 당연히 그런 게 반복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학교 측은 기숙사 때문에 성비를 맞춰 합격자를 뽑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하나고의 입시 요강 어디를 찾아봐도 관련 공지는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요강에 밝혀놔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가 하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더 철저해야죠. 야, 3년간 90명의 입시 성적이 조작됐다고요? 이건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입시 비리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대규모 조작이 일어난 건 역사상 없었습니다. 매년 200명밖에 안 뽑는 고교 입시에서 30명의 성적이 고쳐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은 기숙사 시설 때문에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했다는 건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남녀 비율을 맞출 거면 미리 알려줘야죠. 여학생들은 200명 뽑는다. 그럼 200등 안에 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시험을 더 잘 봐도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랬죠.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이 한 번이 아니고 3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하면 부족한 남학생 숫자만큼 그 학생들 점수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점수를 보정해준 학생 중에 여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성비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가산점을 줬는지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관성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건데요. 보통 1, 2차 전형이라고 하면 1차, 2차 점수를 합산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뒤에 전형위원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다라는 이유로 추가 점수 주고 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이 들어갈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 감사로 드러난 게 입시 부정 의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고가 한 고위층 자제에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해봤습니다. 2012년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한 남학생이 쓴 진술서. 같은 학년 친구인 A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보고 X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A가 나를 때렸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학대에 가깝습니다. A가 기숙사 복도에서 X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X와 싸우지 않았는데 A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남긴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저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 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A군을 피해 다니자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X가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습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구타. A가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엽기적인 괴롭힘은 일상이 됐습니다. 손톱을 제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A가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 A군의 폭행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작년 X가 너무 많이 구타당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지켜주지 않을 거란 사실에 피해 학생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저희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A군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전학을 갔고 사건은 그렇게 덮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MB정부 핵심 인물로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막 크게 논란됐던 건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무마됐죠. 군 아버지가 당시에 청와대에 계신다는 뭐 이런 소문이 있었나요? 거의 아마 알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당시 몇몇 선생님들이 가해 학생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이도 많고 아다시피 내가 뭐 약도 먹고 나 힘들다 이런 거는 교감하고 얘기하라고 계속 거부하신 거예요. 폭행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15년 하나고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특별감사. 당연히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사안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그 진술서도 있었는데 피해 학생들의 그런데 그렇게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은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나. 서울시 교육청도 부랴부랴 때늦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2년 1학기 당시 담임은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정모 교감에게 관련 사건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관계가 회복 중이며 학생들도 외부에 위 학교 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서로 화해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은 담임선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명대로 가해자가 피해 학생들과 화해를 했다고 해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력에 대해선 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 게 공식 절차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년간 유사사안이 계속해서 반복됐고 다른 선생님이 보았을 때도 학폭의 괴롭힘으로라고 충분히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하나고 교장이 된 당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지금하고 또 시스템이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학급 매뉴얼이 딱 정확하게 또 이렇게 세팅이 또 안 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꼭꼭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그냥 장난삼아 또 그러기도 했었고 저기 1년 동안 힘든 부분들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게 서로 이렇게 오해도 좀 있었고.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였던 가해자 A군의 아버지는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잘 아는 분이고. 네. 더구나 그 학교에서 말하자면 그 처리 자체가 부당하게 됐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는데 당시 자신이 유명해 오히려 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조건 학폭 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그 당시에 피해 학생들하고도 다 개인적으로 화해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1년 동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 이게 소위 담임교사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오해라고요? 화해를 했다고요? 장난삼아 그랬다고요? 특히 진술서 속 피해 학생들은요 가해자에게 직접 힘들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고 선생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말도 했는데 그 가해 학생이 큰 처벌 없이 그냥 그 사건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럼 또 불안해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은 결국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전학을 가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전학을 갔다는 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꽤 중한 처벌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 12월에 대구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교 폭력에 대해 온 언론사가 기사를 쏟아내니까 바로 법이 바뀝니다. 학교 폭력을 인지하면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의 처분 내용은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이 법이 3월 1일자로 발효됐는데요. 2012년 3월 1일자인데요. 하나고 교감선생님께서 이 고위층 자제의 학교 폭력을 보고받은 게 4월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학폭위를 열었어 했고 조치는 생기부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됐어야 하는 건데 전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생활기록부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진 게 아니라 가장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일이 처리된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당시 교육계에서 학교 폭력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학폭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 왕수석의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뭐 엄청난 화제를 모았을 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네, 입시 부정의 학교 폭력 은폐 정말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의혹들 과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2015년에 첫 폭로가 나오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고요. 9명의 관계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전 이게 더 의아했습니다. 이게 교육계 비리의 핵심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검찰 수사 결과는 이른바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핵심 당사자의 수첩을 저희 스트레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한마디로 1단계 서류 심사에서 특정 학생들에게 점수를 더 주었다 한들 그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1명뿐이고 그리 많은 점수를 더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 점수를 조금 받았으면 괜찮다는 이상한 논리. 한 명만 특혜를 받았다 해도 문제지만 정말 한 명뿐이었다고 하기엔 신입생 선발 결과는 눈에 뻔히 보일 만큼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뒤에 있었던 합격이 안 돼야 되는 후순위 학생들이 30명 가까이가 순위가 앞순위로 바뀌어가지고 앞에 있던 30명 빼고 뒤에 있는 30명 갈아치기 한 거지 한마디로.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서울시 교육청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 업무와 관련된 서류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서류나 파일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거나 최소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은 걸 이제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점수 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은 없던 거를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없던 거를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지시 받았고요. 석연치 않은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학생의 부모가 누구인지 검찰은 신원 확인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학교가 나서서 점수를 올리고 내렸지만 검찰은 이런 과정도 시험 절차라는 학교 측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합격 불합격 언저리에 몰려있던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까지가 하나의 전형이다. 그 교육자로서 면접 전형의 일환이라는 건 어떻게? 저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죠, 당연히. 여학생 측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불합리하죠. 남학생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동아일보 사장 딸이 합격한 편입시험에 대해서 검찰이 내린 결론도 같습니다. 검찰은 점수 배점 구간을 바꾼 걸 깜빡했다가 나중에 보정해 고친 거란 학교의 설명이 맞다고 봤습니다. 또 합격 여부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데 면접 점수를 굳이 누가, 언제, 왜 일제히 수정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 갖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인지 묻기 위해 당시 담당 검사에게 연락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입학 담당 교사들부터 교육청에서 파면을 요구했던 교장, 교감, 그리고 하나학원 이사장까지 전원 무혐의. 다시 수사해달라는 교육청의 항고도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금융권 4대 천황으로 불렸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처음부터 남학생을 더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 김승유 이사장이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다가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는 사인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책임자가 교감이었는데 어르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르신이 이사장을 얘기하는 거였고. 하지만 여학생을 떨어뜨리는 점수 조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 판단으로 김승유 이사장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원천 차단됐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왜 떨어진지 모르고 성적이나 뭐 입학 기준에는
부합이 됐는데도 억울하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예요. 입학생 그 성적 순위까지 조작을 하면서 남녀 비율을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맞추잖아요. 저는 그게 범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MB맨이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조용히 넘어간 배경에도 김승유 이사장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내가 전화 받았어요. 한테 받았고 그 아들 뭐 8월까지 좀 학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장한테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뭐 처벌이 꼭 능사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 당시에 다 하셨어요. 그때 너무 이 교육적으로 봐도 서로 뭐 티격태격 한 걸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거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신입생 선발 점수 조작과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이 폭로된 직후 주요 신문 5곳에 하나고 교직원 일동 명의의 광고가 실립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과장이 많고 신입 전형 문제는 교육청 조사에서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다는 79명 교사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광고는 김승유 당시 이사장이 간부회의에서 제안해 다음 날 즉시 실행된 것. 신문지 보고 알았죠. 깜짝 놀랐죠. 저한테 이름 올려도 좋냐고 그 사전에 상의한 바 없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교사의 양심이 움직여 쓴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비는 재단 돈으로 지급됐고 재단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교육청이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승유 이사장은 그리고는 내부 제보자 해고에 나섰습니다. 깍지 이렇게 끼면서 다 웃으면서 저한테 지금 투쟁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만 해보세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견디게 해드리죠. 사직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직할 생각이 있느냐? 네가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할 생각이 아직도 있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직 권고가 아니고 예전에 네가 사직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직할 생각이 아직도 있느냐? 스트레이트는 취재 과정에서 수첩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맨 첫 장. 국정감사 핵심 이슈란 제목 아래 적힌 입시, 학폭, 광고비, 교사 명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19대 국회 교육문화위 의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이름들 옆엔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던질 예상 질문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니 2015년 10월 8일 교직원회의라는 제목의 연설문 비슷한 장문의 글이 펼쳐집니다. 어제로 3주에 걸친 교육청 감사가 종료됐다. 언론 지상을 통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양 매도당했다. 김승유 이사장이 2015년 10월 8일 교직원 회의에서 했던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김승유 이사장의 수첩 같습니다. 수첩 맨 뒤엔 김 씨 성을 가진 3명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는데 검색해보니 김승유 이사장의 동생 그리고 2 아들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유를 특이하게 쓰는 것도 이사회 서명에 있는 김승유 이사장의 필체와 똑같습니다. 김 이사장의 수첩이란 심증이 굳어집니다. 내용을 더 살펴봤습니다. 정경원 교사 징계, 파면 담임 배제, 하나고를 감사한 교육청 감사관 고발,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12월 6일자엔 김앤장 대표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고 시간을 서두를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하나고 수사를 진행하던 은평경찰서의 서장 이름과 경찰대 기수, 출신지, 그리고 수사과장의 이름까지 적어뒀습니다. 교직원 광고를 실었던 신문 중 하나인 조선일보 모 부장의 이름도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1일 MB 면담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승유 전 이사장의 수첩이 맞는지 본인에게 수첩 내용을 설명하고 사진을 보내 확인했습니다. 전경원 민사소송 대응, 교장 선임, 학생 보호 이런 것들 써놓으셨고 뭘 고발을 준비해라라고 써놓으신 게 또 있고요. 연도를 뒤에 쓰시고 날짜를 앞에 쓰십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창립 기념식 이런 또 축사를 좀 또 여기에 써놓으신 것 같고. 제 건 맞네 그럼. 그거 맞습니까? 이 수첩은 하나고 입시를 재수사해달란 진정과 함께 첨부되어 대통령 비서실로 보내졌고 지난해 대검찰청을 거쳐 서부지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 10월 서부지검은 수첩은 출처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승유 전 이사장에게 전화 한 통 해보지 않고 내린 결론입니다. 90명의 점수를 조작했던 입시 부정 의혹이 결국 누구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종결이 돼버렸네요. 네, 이 수첩을 검토한 뒤 검찰이 종결 처리서를 발송했는데요. 거길 보면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문제가 됐던 뒤죽박죽된 그 편입 면접 점수표, 그게 원래는 검찰이 학교가 정당하게 보정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 종결 처리서에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감사하다가 감사 담당자가 잘못 입력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채점표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잘못 입력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 물었더니 검사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감사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적도 없다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수사를 성의 있게 한 건지 사안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압수수색 없었고요. 계좌 추적도 없었습니다. 핵심 관계자 소환 없었습니다. 당연히 증거 불충분하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 그래서 검찰이 하나고에 완벽하게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누가 왜 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한 검찰의 수사 종결로 아이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와 비슷한 사건 우리가 아주 전 국민이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태 시초였던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그 2대 입학 비리 사건하고도 겹쳐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유라 씨도 면접 점수가 조작됐어요. 정유라 씨는 많이 주고 정유라 씨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면접 점수를 깎았습니다. 그 입시 비리 때는 2대 총장 그리고 관련 교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고요. 다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예, 실형 받았죠. 실형 받았습니다. 이 저희 기 취재에 나오는 이 어르신이라는 이 하나고의 어르신, 네. 남녀 성비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그 어르신, 바로 김승유 전 이사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한다면서 청계재단이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 청계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최측근이죠. 네, 김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죠. 하나고 또 고려대로 연결된 인맥 그리고 입시 부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보여온 일반인의 눈엔 수상해 보이는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현재 고려대학교 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유 씨는 2016년부터 그 재단의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의 관계인 두 사람. 한때 딸이 다니던 명문 사립고의 학부모와 이사장이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의 부인은 고려 사이버대학교의 전임 교수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이 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김모 교수가 취임합니다. 김 교수는 입시 성적 의혹이 집중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나고등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인물. 김 교수가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 내부에선 의아하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듣도 못한 이름이었으니까 사이버대학 쪽에서 그분이 어떤 사이버대학에 어떤 연구를 오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갑작스럽게 전혀 사이버대학 쪽으로는 관련이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성적 조작 책임자로 검찰에 고발된 전직 교장을 고려 사이버대 총장으로 앉힌 건 동아일보 사장과 김승유 씨가 이사진으로 있는 재단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후보가 돼서 총장이 됐고 이런 것까지는 저도 들은 정보는 없고 재단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지난 2016년 김승유 이사장이 물러난 하나고 재단은 김가경 씨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김가경 이사장은 전직 검찰총장.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일 때 검찰총장 출신 최고의 전관이 이사장에 오른 겁니다. 김가경 씨와 김승유 이사장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 김가경 씨는 김승유 회장 시절 하나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을 지낼 만큼 서로 친분이 두텁습니다. 하나고등학교와 고려대로 이어지는 2중, 3중의 화려한 인맥. 고대재단 이사장, 즉 동아일보 사장 측은 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전 하나고 교장은 유학파 경제학자이며 고대에서 오래 재직해온 경력이 인정돼 총장이 되었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진정도 종결했던 동아일보 사장 딸의 편입시험 의혹은 지난 10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상태. 하나고등학교는 매듭지어지지 못한 의혹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왜 면접 점수표 숫자를 모조리 바꿨는지 검찰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담당자와 책임자들은 말바꾸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학 담당 교사는 처음엔 마음대로 점수 기준을 바꾼 건 기간제 교사라고 주장했다는 것. 기간제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입학과 관련된 그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기간제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건데. 그러나 기간제 교사가 하나고에서 입학 전형 업무를 맡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전형 관여하는 사람들은 부장급이나 그 학교에서 되게 신뢰를 갖다가 쌓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기간제하고서 전임들의 벽이 있는데 왜 어떻게 기간제한테 그런 책임을 갖다가 떠넘기는지. 그게 안 통하자 이번엔 자신의 업무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답니다.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점수 조정은 정상적이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대로 했다고 결론 내려줬지만 사실은 담당자가 윗선의 결재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원래 있던 기준대로만 결제받았고 나중에 점수를 조정한 것은 결제 안 받고 담당 교사 마음대로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바뀐 건지 입학 책임자가 모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급기야 검찰에 고발되기 2달 전인 지난 8월 입학 비리 의혹 총책임자로 교육청에서 파면 요청했던 정모 교감은 퇴직과 함께 입시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쭉 그동안 자료들을 계속 축적하면서 내려왔던 그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가져갔어요. 학교 공문서를 개인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간다? 입학 자료는 기밀 자료잖아요. 다른 어떤 교사가 퇴직하면서 학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뭐 신고를 할 텐데 잠잠하다네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교감이 왜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는지, 검찰이 아무 문제가 없다던 점수 조정에 대해 왜 다들 한사코 입을 다무는지, 하나 고등학교의 입시 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 전과 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아니 퇴직하면서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뜯어서 갔다고요?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이걸 들고 간다고 입시 자료를 좀 이상하잖아요. 일단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하나고 입시에서 탈락했다는 한 학부모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자들의 질문 내용과 내 아이가 받은 질문을 비교해 보니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 같더라. 또 사교육 컨설팅 학원을 다닌 아이들은 버젓이 합격한 것을 보고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했던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눈에 비친 이 비뚤어진 모습이 입시비리 의혹이 터진 지 4년이 지나도록 파문에 휩싸여 있는 하나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한정 의혹도 남지 않게 탈탈 털어서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탈 털어서 수사하는 거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검찰도 하나고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고는 사회의 특권과 비리가 모두 녹아있는 우리 사회의 거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과 비리의 신화를 계속 유지하게 해준 것은 검찰이었습니다. 결과의 정의를 따지기 전에 그 기회와 과정은 과연 공정했는지 이제는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린 다른 상처를 받고 살았는데 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1000명도 넘는 사람에게 오해받는 일. 친구가 된다면 난 그것부터 안아줄래요. 내가 자주 가는 술집에 갈래요. 마주친 내 친구들이 당신을 훔쳐볼까요?